안녕하세요. HLB의 감사보고서랑 사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를 클릭을 해서 보면요. 직전 사업연도랑 당해 사업연도가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겠는데, 직전은 당연하게 적정이었고, 이번에 감사의견이 어떻게 나올까? 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이제 당해라고 적혀 있는 것은 2021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입니다. 작년 사업연도에 대한 것이고, 자, 여기는 그럼 2019년이겠죠. 자, 여기 달라진 것들이 뭐냐면은 2019년이랑 202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유무상증자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자산 총계가 증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자본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증가해 있죠. 260억 원으로. 반면에 부채는 줄었습니다. 1,7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줄어 있고, 자본 총계는 증가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채는 줄어 있고 자본 총계가 증가하였으므로 부채 플러스 자본 총계인 자산 총계는 7천억 원으로 직전 사업 연도보다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은 직전보다 당해 사업 연도가 더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조금 더 늘어나 있고 당기순이익도 조금 더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880억 원. 그리고 연결대사 종속회사 수가 하나 더 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감사의견 적정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업보고서인데 사업보고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보면은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석부터 본다고 하죠. 왜냐면은 주석에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무제표의 주석 클릭을 해보면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요 주주 구성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배우자 매도가 있었는데 자, 이 사업 보고서는 2020년 12월 달 거지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배우자 매도 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를 보면요. 자, 옵티머스 소송 사건에 대한 것도 있고 재무제표 주석은 끝에서부터 반대로 읽어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역시 HLB 재무제표에서도 자, 여기 보면은 주석의 거의 끝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관련해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자, 이전에 나왔었죠. 바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및 불안전 판매 요소가 발견되자마자 바로 부당이득급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거와는 별개로 대표이사가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내 사재로 복구를 하겠다, 손실을 보전하겠다 해서 당사의 주식을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이번에 증선위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공시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실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4번 읽어보면요. 종속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대한 가치평가 시 리버세라닌 신약허가 관련 불확실성의 반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떠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여기 보면은 당사가 위안 3차 임상과 관련하여 2019년 6월 이때가 6.27 사태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2차 유효성 지표인 PFS 무진행 생존기간은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확보했으나 1차 유효성 지표인 OS 전체 생존기간은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자, 이 당시 627에 탑라인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OS 통계학적 유의미성 확보 못했다라는 소식에 627 하한가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여기서 이제 망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탑라인 발표였고 전체적인 데이터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2019년 8월 상기 분석 결과로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전체 데이터는 에스모에서 발표됐잖아요. 9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8월 달이니까 탑라인 발표했던 내용들만을 가지고 FDA랑 프리 NDA 미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에스모에 발표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8월 달까지 그러니까 627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잖아요. 두 달이 조금 안 됩니다. 8월 달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탑라인 발표들을 토대로 프리 NDA 미팅을 신청하였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이 뒤에 나오죠.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2019년 9월에 에스모 전문 학술 대회에서 전체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2019년 10월 베스트 오브 에스모 2019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공시에서도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되었다라고 공시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6월 달에 탑라인을 발표했고요. 8월 달에 상기 분석 결과로 FDA랑 프리 NDA 미팅을 했고 9월 달에 전체 데이터를 에스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리 NDA 미팅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여기 정확하게 또 적어주고 있는데 2019년 10월에 프리 NDA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에스모가 선정될 때쯤에 프리 NDA 미팅에 대한 FDA 의견을 받은 거죠. 그래서 FDA는 사전에 제출한, 그러니까 여기서 봤었던 8월 상기 분석 결과로 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로 1차 유효성 지표인 OS 결과가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언급하였고, 이 부분에서 이제 fail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이렇게 해서 제시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체가 엘레바 테라피틱스니까 FDA가 뭐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 이에 추가적으로 FDA는 상기 제안과 별도로 약동학 실험, CMC 등의 자료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제안한 것도 있고 FDA가 제안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과정을 밟아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만약에 FDA가 이거는 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렇게 추가로 제안을 하지 않겠는데, 자료 보완을 권고한 것을 보면은 FDA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면은 우리가 심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 회사 유튜브나 공지사항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외에 새롭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이 부분이겠네요. FDA가 별도로 약동학 실험이랑 CMC 등의 자료 보완을 권고하였다, 이런 내용은 이번 사업보고서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내려가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2020년 회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말이죠. 작년 동안 약동학 실험을 완료하였고, FDA가 제안한 약동학 실험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MC에 대해서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DA가 자료 보완을 권고한 것은 준비가 전부 다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제안했던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 결과와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를 통한 자료 확보는 코비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외부 임상 데이터는 뭐 확실하지 않겠지만 항서 제약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요, FDA에서 자료 보완을 권고한 약동학 실험 CMC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제안한 다른 임상 데이터들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회사에서는 지금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제목이 뭐였냐면은 가치평가 시 불확실성의 반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사는 임상 3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와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의 불확실성, 코비드 팬데믹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안 3차의 성공 확률을 2019년보다 낮게 평가하였는 바 2020년도에 300억 원 손상을 인식하였습니다. 만약 위암 3차의 성공 확률을 0%로 가정할 경우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되어야 하는 가치감소 금액은 230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가치평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주주님들이 HAB 사업보고서를 볼 때 이 부분 읽을 때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악재가 나오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자료 확보가 코비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사항이고, 이번에 증선이 문제를 겪으면서 회사에서도 조금 더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고 어떠한 자료 보완들을 공고했는지도 알려줬고, 회사에서는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FDA가 제안한 것들은 준비가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AB 감사보고서는 적정이 나왔고요. 우리가 사업보고서 주석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